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8일 귀축 두번째 기사 1593년 명만력 21년 좌이정 윤두수가 아래기를 유도 대신 유홍을 소환한다면 지금 몇 사람의 대신만 있을 뿐인데 심수경은 노병으로 앓고 있고 유성룡은 얼마 전에 소명을 내렸으나 아직 환조하지 않았으며 최흥원은 산능의 일 때문에 오랫동안 외방에서 수고하고 있으니 마땅히 소신이 가야 하겠으나 유홍의 도량으로서도 물론을 일으켰는데 소신이 어찌 감히 가겠다고 자청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에 진태와 거류는 밖의 신하들이 감히 짐작해서 할 수 있는 바가 아니고 성단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영상이 마땅할 듯하나 의논하여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8일 귀축 세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진주에서 전리를 지키다가 죽은 신하들에 대하여 우선 장계 속에 이름이 드러난 사람만을 취재 율전할 일로 입게 했는데 그 밖에 공적이 드러난 사람도 혹 있겠지만 사실인지 여부를 분명히 알 수 없으므로 후보를 기다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가 정원에 내리신 전교를 듣건대 진중에서 죽은 사람들을 일시에 취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으니 따로 한 통의 제문을 쓰여 보내되 6인을 제사 지내는 외에는 제문에 이름을 쓰지 말고 한 곳에 합설하여 아울러 취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8일 기축 네번째 기사 오시에 햇누리가 졌다. 밤 1경에서 5경까지 구름이 짙게 끼어 성변을 관측할 수 없었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8일 기축 다섯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어제 정덕규를 부장에 제수할 것으로 하교하였으나 이유가 없는 듯하니 그에게 재직하는 연유를 기록하고 허통하여 제수하라.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8일 기축 여섯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하릉 부인이 하릉군 영장의 일 때문에 용안에서 출발하여 지금 고향으로 오고 있다고 하니 일로에서는 호송하고 식물을 제급하게 하라.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8일 기축 일곱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중국 군사를 다 살한 남은 사람을 아직 잡지 못하였는데 지금 감사 이 정암의 장계를 보건대 전주와 관노가 승복하여 형을 집행했다 하니 중국 장수의 노여움을 풀어주기에 넉넉합니다. 부사 조 이등이 비록 죄인을 검칙하지 못한 죄가 있긴 하지만 이미 검가에 주설하였으니 용서해 줄 만도 합니다. 아울러 추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8일 기축 여덟번째 기사 1경에서 5경까지 구름이 짙게 끼어 성변을 관측할 수 없었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8일 기축 9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이정암이 치게 하였다. 하도 일대에 무도한 무리들이 난리를 틈타서 난을 일으켜 관고를 부수고 관곡을 공공연히 약탈해 간다고 하므로 한편으로는 장수를 정하여 난도들을 잡게 하고 한편으로는 두루 돌아다니며 효유하여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하였습니다. 순천 좌수 장예원이 관노, 강원, 심한 등과 공모하여 굴량으로 비축한 백미 40녀석을 훔쳐내고 창고에 불을 지르자 부경내의 도적들이 봉기하여 마구 성중으로 들어와 관곡의 공물을 다 훔쳐가고 여염집과 관사를 모두 분탕했습니다. 도장, 한구 등이 난도 12여 명을 쏘아 죽이고서 훔쳐간 관곡을 추적하여 백미 100석과 잡곡 50녀석을 되찾아 중국 군사의 지공에 보태었었습니다. 부의 경내에는 분관, 인민, 아전 등이 일시에 흩어져 아직까지 한 사람도 되돌아온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8일 기축 10번째 기사 이정암이 치게 하였다. 남원에 주둔하고 있는 사총병 여상공이 순천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19일 전주에 도착하였는데 주 총병도 이날 남원에서 전주로 왔으며 이 도독, 고유격, 갈유격, 방도사도 20일 남원에서 전주로 왔다가 21일에 올라갔습니다. 왕유격, 척유격도 서울에서 내려와서 임실까지 갔다가 19일에 전주로 돌아왔으며 이 참장, 곡유격, 이 총병, 장유격도 남원에서 전주로 왔다가 23일에 올라갔습니다. 낙참장, 송유격, 오지휘는 그대로 순천에 머물러 있다가 오는 18일에 남원을 향해 출발한다고 합니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8일 기축 11번째 기사 경락 병부에 이의자하였는데 상지 인원을 보내어 국도를 살펴 정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청하는 내용이었다. 우리 의정부의 장계에 신들이 비춰보건대 상고 때 국도를 건설하는 데는 방향과 위치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했는데 궁궐토를 보고 업을 정하는 것까지 더욱 길흉과 관계되면서 구세에 전문화하여 드디어 풍수라 일컫게 되었습니다. 땅을 살피는데 이 방술이 없을 수 없는 것이 마치 하늘에 있어서의 성력가나 사람에 있어서의 오행과의 관계와 같다 하겠습니다. 본국의 개성과 한성을 창설한 것도 땅을 잘 본다고 이름난 사람이 정한 바이지만 그 방술이 전해지지 않았고 또 지금 그 방서가 모두 병화에 없어졌습니다. 국가가 황상의 위령과 융사를 담당하는 대신들의 힘으로 조종의 강토를 수복하게 되어 다시 묘사를 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방위와 점지를 옛 그대로 하느냐 개혁해야 하느냐를 반드시 자문해야 하겠는데 마땅한 사람을 얻을 수 없으므로 신들은 어찌하면 좋을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생각컨대 중국에는 없는 것이 없어 이런 술가에도 노사, 묘학이 많이 있을 텐데 조치할 방법이 없으니 자문으로 경락병부에 청하여 황상의 윤호를 받아 지리에 밝은 사람 한두 명을 얻어서 신들과 함께 옛 그대로 하느냐 개혁하느냐를 살펴 정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므로 가추 아래입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자세히 상고해 보건대 당직이 선왕의 기업을 개성함이 변변치 못하여 위로는 하늘의 마음을 누르지 못하고 아래로는 땅의 험고를 보수하지 못하였으며 중간으로는 사람들이 사심을 얻지 못하여 나라를 잃고 파천하는 전에 없는 참혹한 화를 입어 황상께 진념하시어 우리나라를 염려하시는 걱정을 끼쳐드렸는데 대인 군자들이 황명을 받고 나와서 위엄을 편 뒤에야 진실로 오늘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택조의 길함을 물어 천록을 영원히 하기를 바랐으나 감히 입에서 내지 못하였는데 신료들의 말이 근거가 있는 것 같고 사체를 하려 보아도 일시적으로 대면대면하게 처리할 수는 성질이 아닙니다. 번거롭지만 배신 등의 의계한 내용을 사조하시어 부디 극진한 권고를 아끼지 마시고 가처 계력하여 황상께 주청하여 윤호를 받게 되거든 특별히 방술에 정통한 사람을 보내주시어 명백하게 지리를 살피게 하여 주신다.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9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우구승지 구성이 서울에서 돌아와 예궐하니 상이 인견하였다. 구성이 아뢰기를 처음 명을 받았을 때 속히 대병을 따라가라는 계첩을 가지고 가다가 중도에서 진주성이 함락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독이 17일 용인까지 왔다가 저기 부산으로 물러갔다는 말을 듣고는 도로 서울로 들어갔습니다. 신이 중도에서 제독을 만났으나 신이 가지고 가던 품첩은 이미 일의 기회가 지나간 뒤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고
이 덕형과 상의하여 다시 글을 지어 가지고 들어갔더니 제독이 말하기를 그렇다. 나도 그 뜻을 안다. 근신을 보내어 문안하고 글까지 보내주셨으니 감사하다. 진주일은 그곳에 있는 제장들을 독려하여 달려가서 구원하라고 하였지만 혹자는 머뭇거리며 나아가지 않고 혹자는 달려가기는 하였으나 구원의 시기를 이뤄 끝내 함락하게 하였으니 어쩌면 좋겠는가. 외노가 전라도를 침범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용인까지 달려갔으나 적이 진주를 함락한 뒤에 모두 부산으로 돌아갔다는 남보를 보고는 군사를 거느리고 진전하는 것이 한갓 군량만을 허비할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서울로 돌아왔다. 지금 왕자와 배신이 우리 사신과 함께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국왕을 뵐 수 있겠는가? 국왕이 어찌 조선을 위한 나의 진심을 알겠는가? 내가 영하에 있을 적에 왕씨의 성을 가진 문관이 나를 지목하여 발호하는 마음이 있다고까지 하였는데 지금 또 내가 그대 임금과 더불어 합심하여 중병을 가지고 밖에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을 나는 본래 개교하지 않는다. 한 포증이 왔을 때에도 그대의 국왕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불경한 말을 많이 하기에 내가 그렇지 않다고 강력하게 말하였었다. 그때 어사, 단상수도 등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근래에는 천자께서 조회를 보지 않으시므로 대부분 문관들이 이를 주도한다. 그대의 국왕이 무슨 죄악이 있기에 이런 의론이 있게 된 것인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독의 군사들이 산파양이라는 소사 10여 장의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는데 모두 돌아가기를 생각하고 고초를 원망하는 말들입니다. 군심이 이라니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대부분 제독이 용병을 잘못하여 오래도록 외국에 머물러 있게 하였다고들 합니다. 순천, 광양, 곡성을 분탕한 무리들은 외적이 아닌 토적이라 합니다. 남원에는 사총병 낙참장 이민과 더불어 들어가서 지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시에 모두 흩어졌으므로 부사와 판관이 직접 문부를 들고서 겨우 지공을 하였습니다. 이튿날 정병을 선발하여 숙성령을 지나다가 적의 선봉을 만나 20여 겁을 뵈니 진주의 적이 중국 군사가 하동에 온 것을 알고 일시에 물러갔다 합니다. 심유경은 내가 외적이 반드시 진주를 함락할 줄 알고 먼저 그에 대비할 것을 말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도륙당했다. 그러나 외적이 전라도는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합니다. 제독은 서쪽으로 가려 하였으나 왕자를 보고자 하여 우선 서울에 머물고 있습니다. 왕자는 지난 28일 대구에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기자는 보이는 곳마다 마음이 아프고 참담합니다. 죽은 시체가 곳곳에 널려 있고 진제장에는 1만여 명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는 사족도 100여인을 밑돌지 않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대가가 앞으로 나아가신 뒤에 백성들을 안집시킬 수 있습니다. 한성판년 이 헌국은 노쇠하여 병이 많으니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대처하는 것이요 마땅하겠습니다. 도성의 민정이 이와 같고 이 덕형도 역시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주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외적이 이미 부산으로 돌아갔는가 하자 성이 아뢰기를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진제를 하는 일은 지술로서 도모하기 어렵고 반드시 곡식이 있은 뒤에야 할 수 있는 것인데 곡식은 있는가 하니 성이 아뢰기를 곡식이 이미 떨어진 데다가 진제관 중에도 또한 태만한 자가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나도 진제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을 들었다. 우리나라는 이런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이 아뢰기를 선릉의 계장은 27일 잠시 비가 뿌렸으나 사람의 옷을 적실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을 잘 마쳤고 정릉의 계장은 이달 15일에 한다고 합니다. 당초 정릉의 옥체를 찾은 곡절은 고 언백의 군관에게 들으니 도 채찰사의 군관으로 수문장인 이 흥국이 와서 언백에게 말하기를 듣건대 정릉의 옥체가 능가에 있다 하니 군사를 수면 가서 찾겠다고 하자 언백이 즉시 아병 2사람을 보내주었는데 홍국이 갔다가 돌아와서 능가에 옥체를 찾아 광중에 봉헌하였다고 했다. 보내던
아병에게 사실 여부를 모르니 아병들이 말하기를 홍국이 우리는 강 어귀에서 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찾은 곡절을 우리들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 뒤에 여러 사람이 옥처를 찾아 봉안하는 것으로 공을 세우기를 바라 안세희와 양주에 사는 지 천령이 가서 광중에서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러자 홍국은 반드시 내가 간 뒤라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세희가 말하기를 내가 갔을 땐 아무것도 없었는데 너라고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조정에서 만약 주문한다면 무엇라고 대답하겠느냐 하니 홍국이 대답하기를 나도 누구의 시체인지는 모르지만 광중 밖에 한구의 시체가 있기에 광중에 봉안한 것뿐이니 비록 조정에서 주문한다 해도 이렇게 대답하겠다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저와 같은 일을 어찌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하자 성이 아뢰기를 소문에 불과하지만 이미 들은 이상 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홍국과 안세희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심유경이 그늘이고 온 외가 머물러 있는 것을 장차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니 성이 아뢰기를 경략에게 가서 친히 약속을 덮고서 돌아온 뒤에 부산에 있는 외와 함께 일제히 바다를 건너 저희 나라로 가고자 하나 경락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3가지 대책도 이 회부를 기다려 결정하려 한다고 합니다. 이 융의 일에 대해서는 이 덕형의 말을 들으니 그지없이 배려합니다. 제독이 노하여 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말꼬리를 잡을까 두렵습니다. 이런 대체로 접반사를 잘 조처하지 못해서 그리 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용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성이 아뢰기를 서울에 있는 종실의 자손으로 이 헌국의 종손이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용의 사람됨이 아무리 망령되다 할지라도 어찌 이런 형적도 없는 말을 쓴단 말인가? 마음속에 전부터 이런 뜻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의 첫 번째 글에 진술한 바 우리나라의 임금을 저버린 무리들과 더불어 중국을 침범한다는 말이 더욱 수상한데 그녀는 반드시 불측한 말이 있게 될 것이다. 하니 성이 아뢰기를 이와 같이 말을 접반사가 또한 삭제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엄히 검하여 이런 사람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여야 한다. 흉격들이 별로 두려운 일도 없는 상황에서 점령했던 땅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군대를 거두어 돌아가다니 그 계략을 예측할 수 없다. 하니 성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이런 삼척 동자들도 환히 알고 있습니다. 우선 물러가는 것이 군대를 증원하여 크게 쳐들어오는 계책이 아닌 줄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승의 대가가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양국을 비축한 뒤에야 채모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9일 경인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관적은 국가의 공기이니 임금이 사사로이 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른군 이 인의 상사로 인하여 특별히 수원을 입은 자가 한둘이 아니어서 어떤 이는 당상에 오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유품에 서용되기도 하였으며 어떤 이는 서울로서 곧장 동서반의 정직에 제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비록 성상의 우예하시는 지정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하지만 수로의 일에는 시여할 상이 따로 있는 것이고 조정의 공기를 사은에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명을 완수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평상시라면 내가 어찌 이와 같이 하였겠는가? 난리가 나서 유리하는 즈음에 저들이 각자 마음을 다하였으니 내가 무엇으로 갚을 길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한 것이다.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9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상이 비변사에 전교하였다. 전일 중국 조정의 품첩에 7월 22일에 외적이 다 바다를 건너갈 것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22일에 보낸 관절사의 서장을 보건대 외적이 여전히 둔취해 있고 19일에 외적이 부산포 산 위에 성을 쌓고 있는 것을 정탐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중국 조정에서 물러갈 것이라고 통보한 말은 사실이 아닌 듯하다. 그리고 전에 진주를 침범하리라는 선성이 있고 나서 근데 그 변이 있었는데 지금 또 경주 덩처를 침범하리라는 소식이 있으므로 진주와 같은 변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을 알아 채긍해야 할 것이다. 선조 7월 41권 선조 26년 8월 9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삼성 치국하고서 위관 연두수가 황정욱의 주안을 가지고 입계하기를 황정욱을 다시 취급하니 공사가 이와 같습니다. 전제안의 사연을 승복하지 않으니 형추하여 정상을 개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안관이 논집하는 것은 윤기에 관계된 바이므로 따르지 않을 수 없었으나 죽여서는 안 된다는 뜻을 이미 말하였다. 이제 다시 형추할 수 없으니 따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다. 방송하여 전처럼 멀리 귀양 보내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 하였다. 황정욱의 주안은 다음과 같다. 삼가 살피건대 전지석에 거론하신 땅을 끊어주고 강화하라 한 일 등은 모두 왕자를 급히 탈출시키기 위하여 한 말일 뿐이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는 것은 이미 지난번 공사에 갖추어 말하였습니다. 그 당시 김기형도 배행수상으로 그곳에 함께 있었으니 신에게 이런 죄목이 있다면 기형에게도 이런 죄목이 있는 것인데 기형은 이런 제목으로 조금도 추문하지 않고 명예를 보존하여 죽게 하였으면서 신에게 장계를 올려 스스로 벗어나기를 꾀한다는 이유로 2번씩이나 삼성 추국을 하시니 죄를 논함이 편중되어 매우 원망스럽습니다. 선조 7월 41권 선조 26년 8월 9일 경인 5번째 기사 간원이 대사관 박응복 사관 이시언 정은 강연이 아뢰기를 죄인 황정욱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적에게 아첨하고 국언을 배반한 행위는 왕법상 반드시 죽이고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지난번 처음 취급할 때 허당 공사가 거짓으로 꾸민 말이 아님이 없는 그 정상을 상께서 통촉하시고 다시 출국할 것을 특명하였으므로 신인의 분이 조금이나마 풀리게 될까 싶었는데 한 번 국문하고 나서 이내 방송하시어 전처럼 멀리 기양 보내라고 하시니 신하의 대의가 이로 인하여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속히 율에 따라 죄를 정하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라. 어찌 율에 따라 죄를 줄 수 있겠는가? 멀리 귀양 보내는 것으로 족하니 다시 의논하지 말라 하였다. 여러 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선조 7월 41권 선조 26년 8월 9일 경인 6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오늘날의 일로는 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진구하는 정책은 지술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곡식으로서 구제해야 하는 것이다. 대가가 해주로 이주한다면 해주는 서울과 가까우니 도민들이 대가가 가까이에 주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먹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찌 보면하겠는가. 나의 생각에는 해주나 재령 중 서울과 가까운 곳에 주필하는 즉시 가까운 고을의 곡식을 징발하여 배에 싣고 경강으로 가서 줄인 백성을 구제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의 진고하는 뜻을 알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니 속히 조처하라. 만약 미칠 수 없다면 즉시 승지를 보내 경창의 곡식을 풀어 진거하고 특별히 근신을 보내어 진고하는 나의 뜻을 유유하게 하라. 도성 가까이 주필하면 먼저 줄인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이 도리에 합당하니 그간의 곡절은 짐작하여 하라. 선조 7월 41권 선조 26년 8월 9일 경인 7번째 기사 호조가 복계하여 전세로 받은 쌀과 콩 수십 삭을 선운하여 진제에 보태어 쓰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41권 선조 26년 8월 9일 경인 8번째 기사 좌이정 윤두수가 아뢰기를 영의정 최흥원을 유도시키기로 하신 성녀가 온당하니 신이 어찌 감히 다른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이런 뜻으로 영상에게 하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9일 경인 9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의금부 도사 심논이 황정욱을 배소로 압송해 갈 일로 와서 하직 단자를 정원에 올렸는데 현재 대간이 율에 따라 죄를 정할 것을 논개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압송해 가지 않으면 그대로 금부에 수금해야 하는가 하자 회개하기를 황정욱을 전일에는 이미 압송한 뒤에 대간이 논개하였지만 지금은 아직 도사가 하직하기 전에 대간이 논개하였으므로 압송하기 어려울 듯하니 부득이 금부에 가둬야 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오래 가두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배소로 보내라 하고 정원에 전교하기를 황정욱의 주원을 정원에 비치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9일 경인 10번째 기사. 밤 1경에서 5경까지 구름이 짙게 끼어 성변을 관찰할 수 없었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10일 신묘 첫번째 기사. 간혼이 아뢰기를 생민의 휴척은 수령의 현부에 달린 것인데 더구나 지금 난리의 끝을 당하려 밀력이 고갈된 데이겠습니까? 곳곳마다 그러한 것은 모두 자상하고 계제한 수령이 적고 탐욕스럽고 부극하는 수령이 많기 때문입니다. 수령을 제수할 적에 상께서 군공이 있는 자를 의망하라고 분부하셨으니 그들의 공로를 보답하려는 아름다운 뜻이 지극하십니다. 그러나 성에 먼저 올라 돌격하는 무리들을 전쟁에 쓴다면 넉넉하겠지만 이미 경력도 없고 또 일에 익숙하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갑자기 백리의 임무를 맡김으로써 백성들을 사랑으로 길러 잔약한 백성을 소생시키고 폐단을 제거하기를 바라고자 한다면 역시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후로는 아무리 군공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목민의 재주가 있는 자를 골라 제수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10일 신묘 두번째 기사. 헌부가 또 황정욱을 율에 따라 주의를 정할 것과 하른군 호상관 등의 작상을 개정할 것을 아뢰니 답하였다. 논쟁하는 것이 아무리 어느가 내 직분이라고 하지만 나도 나의 도리를 잃지 않아야 하겠으니 윤호하지 않는다. 논상에 관한 일은 비통함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이렇게 사정을 따른 일이 있었으므로 마음속으로 몹시 두렵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공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윤호하지 않는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10일 신묘 세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유병에 관한 경락의 자문의 내용을 보니 우리나라를 유념하는 그의 마음이 지극합니다. 참호를 파고 관과 성책을 세우는 등의 일은 전쟁이 조금 누그러진 뒤에 지세를 보아가며 하나하나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유병이 2만 명을 이른 경우 한 사람당 해마다 월급과 월량으로 은 1량, 전 5전, 행량과 염체대는 은 1량과 5전, 의화대로 3전, 호상으로 3전, 도합 4량 6전을 지급해야 하니 2만 명의 군사에게 1년 동안 지급할 은의 합계가 모두 100만 량이나 되는데 본색의 양료는 이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관원이 중국에서 나온 광부와 여러 곳에서 은맥을 찾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 곳도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그렇다고 치고 양료만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전성기에도 1년의 세수가 양계를 제외한 6도에서 받아들이는 쌀, 콩, 조각 겨우 24만 석이었는데 그 중에서 콩과 조를 빼고 나면 쌀은 14만 석이 채 되지 않습니다. 중국 군사 2만 명이 1년 동안 먹는 양식에 대해 중국 승두를 우리의 승두로 계산하면 1년 동안 필요한 쌀이 12만 석이나 되고 지금 만약 혼록하여 함부로 지나치게 주는 폐단이 있으면 거의 20만 석에 이를 것입니다. 이 밖에 상으로
포기하는 은 86만 양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경락의 말대로 2만 명을 유병시킨다면 우리나라는 종묘사적의 제사도 골하고 상공도 없애고 관원의 녹도 두지 않고서 온 나라의 전제를 다 털어 오로지 중국 군사만을 먹이다 엉긴다 할지라도 지탱하기 어려운 형세입니다. 그러므로 양남이 모두 적의 요충이 되는데도 당초 유병을 청할 적에 5,000명을 넘지 않은 것은 많은 군사가 머물러 곳곳에 결진하여 적으로 하여금 감히 엿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만전의 계책인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오로지 군량을 대기 어렵기 때문에 5,000명의 군사만을 청하여 성세를 펼치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군사를 쓸 수 있도록 교련시키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주하여 이미 황제의 윤회까지 받았으니 5천의 숫자는 가감할 수 없을 듯합니다. 이는 우리의 힘이 미칠 수 있는 바와 우리나라의 형세를 헤아려서 발의한 것입니다. 주포 등의 물건을 은량으로 환산하여 쓴다 해도 생산에 한정이 있으니 역시 허다한 은량의 수를 상체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코 5,000명 이상은 더 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자 말단의 의주로 곡식을 보내주기를 청하여 지금 주운하는 것처럼 의주에서 서울로 운송하여 서울에 공급하고 세도의 조세를 떼어내어 오로지 중국 군사들만을 먹인다면 1년을 지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조처할 형편에 의하여 말한 것일 뿐입니다. 자문안의 편의에 따라 대답하되 우리나라를 친절히 보살펴 준 데 대하여 감격하고 있다는 뜻을 또한 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우리나라는 평시에도 오히려 가난을 걱정했는데 더구나 잔파된 끝이라 더욱 모양이 말이 아닌데 때이겠는가? 이 말을 비록 저들이 안다 해도 해로울 것이 없으니 숨기지 말고 회자에 참가해 넣어라 하였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10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상이 소위 도사를 금하고 사은부로 하여금 교찰하게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10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흉적이 아직도 해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을 쌓고 오래 머물러 있을 계획을 하고 있으니 그의 속셈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또 경주를 침범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 하는데 이 적이 먼저 선언하고서 뒤이어 실력을 행사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므로 매우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영남의 제장들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는 모두 100여 명도 채 되지 않고 그나마 군량의 결핍으로 인하여 대부분 지쳐있는 데다가 막 진주가 격파 당한 뒤라서 사람마다 굳게 지키려는 마음이 없으니 더욱 염려스럽습니다. 본도 병사 및 근방의 무장과 수령들에게 미리 무기를 정비하여 변란에 대비하고 소홀히 하여 이를 거르치지 말라는 뜻으로 하유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저적들이 조금이나마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 군사입니다. 일찍이 듣건대 유 총병이 고령에 있는데 경주하는 며칠 노정이라 하니 만일 급한 일이 있게 되면 즉시 달려가서 힘을 합하여 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원해 달라는 뜻으로 이자하거나 한 효순으로 하여금 간청하게 하여 기어이 허락을 받도록 하셨사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경상도의 직로는 이미 무인지경이 되었으므로 흉적이 운거하여 굴효를 삼고 있으므로 기회를 보아 다시 쳐들어오고자 한다. 그러나 좌도의 경주와 우도의 진주가 모두 부산의 적이 올라오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좌우로 서로 기각의 형세를 이루어 중병을 주둔시키가 지키려가 두려워하였다. 그러므로 복수를 가탁하여 군대를 보내어 무찔러 후환을 없앤 것이 바로 이런 계획에서가 아니겠는가? 만일 이런 계획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형세를 살피고 군대를 잘 쓴다고 이를 만하여 흉모를 헤아리기 어려우니 우리나라의 일은 아마도 다시
떨쳐질 수 없을 듯하다. 옛날에 금나라 군대가 변경까지 왔다가 물러가자 송나라 사람들이 서로 경하하였으나 금군이 다시 이르자 드디어 나라가 지탱되지 못하였다. 오늘의 일을 염려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였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10일 신묘 6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이 융등을 이미 잡아 가두었으니 전지를 받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신과 의논하여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10일 신묘 7번째 기사 상이 편전에 나아가 영중추부사 심수경 좌이정윤두스 병조판서 이항복 병조참판 심춘겸을 인견하였는데 동부승지 장운익 주서 남이신 봉교 조수익 검열 김용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오늘의 적정이 어떠한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근자의 한 효순의 장교를 보니 적이 물러갔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춘겸은 아뢰기를 그일 비록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중국 군사가 적에게 화친과 조공을 애걸하는 형편이니 어찌 적이 돌아간다고 기필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오늘의 일에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겠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전라도 양국을 경상도로 운송하여 공수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였다. 상이 수경에게 이르기를 나의 죄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찌 다시 만나게 될 줄 알았겠는가 하니 수경이 아뢰기를 노병으로 인하여 어가를 수행하지 못하고 지금에서야 나와서 아련하니 황공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왕자가 나온다고 하니 황은이 만극하여 뭐라고 말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그러나 서장 중에 연해의 8성에 적이 구려를 이룬 채 여전히 머물러 있고 돌아가지 않는다 하였다. 이 적은 본래 잠시 노략을 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데다가 별로 패전한 적이 없으니 어찌 돌아갈 리가 있겠는가. 중국군이 단지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군사가 철수할 경우 아침에 중국군이 떠나면 저녁에는 외적이 쳐들어올 것이다. 저 외적을 변경해 둔 채로 나라를 수호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방도가 없다. 경락과 제독도 품첩의 보고만을 믿고 오래지 않아 철수하여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반드시 송경락과 이 제독이 들어가기 전에 이 적을 제거해야 한다. 내가 보기에 이 적은 우리나라를 다 함락하였다가 하루아침에 서울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더욱 그 속을 헤아릴 수가 없다. 저들이 중국군을 두려워한다는 말들은 하지만 그렇지 않다. 벽제의 전투에서 약탈과 사륙을 자행하다가 잠깐 퇴각한 것은 중국군의 마음을 느슨하게 하려는 데 불과한 것이니 중국군이 돌아가면 반드시 흉물을 펼쳐 날뛸 것이다. 중국군이 철수할 때는 부산만을 점거하려 하기 때문에 이미 함락한 진주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또 경주를 도모하고자 하니 마땅히 시기를 놓치지 말고 물리쳐야 한다. 우리나라는 평상시부터 양병할 줄을 몰랐다. 중국에서는 5정 중에서 1정을 뽑아 평소에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농부와는 달리 오직 전투에만 종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난하여 미리 양병을 하지 못하므로 군사란 자들이 농부와 다른 것이 없으니 비록 10만 명을 뽑는다 한들 어찌 외적을 당해낼 수 있겠는가 하였다. 항복이 아뢰기를 혜승에 대한 일을 김상에게 물었더니 자세히 답신해 왔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든가 하자 항복이 아뢰기를 혜승이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의 응보가 아니라 바로 중국의 근심거리가 생길 조짐이고 지난 정충령의 혜성은 우리나라가 적의 침입을 받고 침입해온 외적 중에 한 장군이 죽을 조짐이니 지금 외가 돌아가지 않을 이치가 없으며 가등 청정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나타난 혜성의 보응은 내란을 예고하는 것이니 절강이 다시 침범당하는 변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난 정충년에 치우기가 나타났는데 그 별이 매우 장대하였다. 이 별이 기성과 미성에서 나와 우성과 두성에서 사라졌는데 기성과 미성은 연의 분야이고 우성과 두성은 월의 분야이므로 조선이 침입을 받고 외적이 마침내 패망할 것이라고
했다 하니 이 말이 사실이라면 매우 신묘하다. 최우가 북도로 갔다가 숙천으로 와서 복명할 적에 김상과 서로 주고받은 말을 물어보니 김상이 외적이 사울에 물러갈 것이라고 했다 한다. 이 말이 범연히 한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의 점이 용하기 때문에 언급한 것이다 하니 항복은 아뢰기를 이 원에도 역시 이번에 성변이 있었지만 그네 나라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였고 김상도 10월 이후에는 그대 나라가 침략을 면하게 될 것이다. 이 해성은 중국의 우한을 가리킴이니 외한이 있을 뿐 아니라 내란마저 있을 것 같다 하였습니다. 하고 두 수는 아뢰기를 김상이 말하기를 풍중령과 왕종성이 한양의 풍수를 보고 극찬하면서 200년 만에 제액이 있을 것이나 그 뒤로는 무사할 것이다 했다 하였습니다. 이 기회에 조사를 보내어 가서 만나보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리에서 영산 역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름인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이는 필시 산수의 왕래를 인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수경이 아뢰기를 천문은 그대로 괜찮지만 지리는 워낙 허무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천문과 지리는 하나인데 어찌하여 두 가지로 보는가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흉무를 예측하기 어려운데 군신들은 모두 내가 서울로 가야 한다 하니 나는 가겠으나 내전은 적의 형세를 보아가며 진퇴를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수경은 아뢰기를 묘사의 신주와 내전은 뒤에 가도 괜찮습니다 하고 두 수는 아뢰기를 당 명황이 촉으로 파천을 하였을 적에 숙종이 양경을 수복하라고 하고서 도성으로 들어갈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때 사사명이 아직 버티고 있었으므로 인심을 되돌리는 것이 회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숙종이 이 필의 말을 받아들여 현종에게 표문을 올려 청하여 모시고 장안으로 들어가서 인심을 수습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계획은 마땅히 북쪽으로 건강을 바라보아 중원의 기대를 묶어둔 것 같이 하여야 합니다. 지금 만약 서울로 가는 것을 늦춘다면 사방의 기대가 점차 해이해질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사세는 중국과 다르다. 서울로 전진하자는 의견은 옳지만 이 적을 방어하는 것이 어찌 사사명을 방어하는 것과 같겠는가? 비록 전진하더라도 남한 가고 내전은 머물러 있으면서 기다려야 할 것이다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소신의 생각에는 의주에서 경주까지 오시는데도 서둘러 오신 것이 아닌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전과는 달라야 한다고 여깁니다. 서울서부터 수백 리 밖까지 죽어가는 백성이 하루에 수백 명씩으로 백성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바라듯이 거가를 다 돌아오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방비도 물론 긴급하지만 인심을 묶어두는 것이 우선인데 만약 대가가 전진하지 않는다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대가가 머무르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로 도회를 이루는데 도성 사람들은 매양 대가가 언제 전진하느냐고 묻고 있으니 만약 오래 머물렀고 바로 전진하지 않으면 인심이 실망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아무리 미혹하다 할지라도 어찌 모르겠는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누군들 없겠는가. 지금이 어떤 기회인데 경솔히 하겠는가 하니 운이게 아뢰기를 재령에는 주가 하실 수 없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해주로 가려는 것인가. 해주성 밖에는 굽어 볼 수 있는 산이 있다고 하였다 하니 수경이 아뢰기를 연안에는 비록 관사가 있지만 해주만은 못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문제는 그만해 두자. 자문에 관한 일이 중대하다 하니 은익이 아뢰기를 소신의 생각에는 경락 아문에 왕자께서 서명한 서장을 보냈으면 합니다 하고 수경이 아뢰기를 별로 숨길 만한 내용이 없다면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두 수가 아뢰기를 오 엉령이 유병에 관한 일로 사람을 보내왔으니 해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은익은 아뢰기를 유병에 관한 일은 우선 제쳐놓고 이 적을 먼저 제거할 내용을 앞에 진술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항복은 아뢰기를 간곡히 진술한 뒤에 유병에 관한 문제는 적이 물러가기를 기다려 정하자는 내용으로 글을 만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서둘러 하라. 만약 일도 조선하기 전에 철수하여 돌아간다면 미치지 못할 걱정이 있게 될까 염려스럽다 하였다. 선조 7월 41권 선조 26년 8월 10일 신묘 8번째 기사. 밤 1경에 부터 구름이 짙게 끼어 성변을 관찰할 수가 없었다. 선조 7월 41권 선조 26년 8월 10일 신묘 9번째 기사. 형조판서 이덕형이 치게 하였다. 중국 사신과 두 왕좌와 부인의 행차와 이영, 황혁 등이 당일 미시 말에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제독이 즉시 당에 좌정하고 제장들이 다 모였는데 중국 사신 두 사람이 들어와서 제독에게 예를 행하니 제독이 답례하였습니다. 제장과 중국은 이하의 장관들이 왕자가 와서 보기를 재촉하므로 왕자께서 중국 사신의 하차로 가서 역관을 시켜 말을 전하게 했더니 제독은 왕자가 어떤 관복을 착용했는지 물었습니다. 역관들이 이제 막 적중해서 오느라 다른 의복이 없어 행의만을 입고 있다고 대답하자 제독은 우리가 서로 보려면 관대를 착용해야 하니 왕자가 행의복으로 나를 볼 수는 없다. 예절에 방해가 되니 나는 보지 않아도 좋다. 배신들이나 내일 아침에 와서 알련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왕자가 다시 여관을 시켜 반드시 뵙고 사배하겠다는 뜻을 간절히 전하게 하니 제독은 왕자가 기어이 나를 보고자 한다면 부득이 방 안에서 사복으로 서로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왕자가 띄운 선문은 끝내오지 않았고 대구에서부터는 전혀 전통한 일도 없었으며 서울에 들어오고 나서도 지공흥이 변변치 못했습니다. 판교에서 유숙할 적에는 용인 현령은 간 곳이 없고 도 자사원이 어렵게 쌀 4마를 구하여 바쳤을 뿐 지공은 전무하였다고 하니 매우 경악스럽습니다. 그리하여 중국 사신까지도 성을 지키고 있는 제신들이 어찌하여 사람을 보내어 금칙하고 영호하지 않는가라고까지 했다 합니다. 공문의 연락이 끊어져 모든 일을 제대로 거행하지 못해 나라의 체면을 이처럼 손상시켰으니 신도 미처 주선하지 못한 죄를 면하기 어려워 항공하기 그지없습니다. 대개 중국 사신들은 적의 수중에서 왕자를 모시고 나온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불세의 공적을 세운 것으로 여겨 후한 대우를 기대하였으나 일로의 접대가 매우 형편없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크게 실망하였던 것입니다. 신이 그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소, 양, 닭고기와 술을 준비하여 하정례를 행하고 종사관을 보내어 문안하였더니 꽤 기뻐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선조 7월 41권 선조 26년 8월 10일 신묘 10번째 기사. 경락이 이의자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흠차 경락 산동 등처 병부 우 시랑 송은 대병을 잠시 머물려 방수시켜 외번을 견고히 하고 내지를 편안히 할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본부가 장관과 군졸 2만 명을 머물려 경상 전라를 방수하면서 군사 한 사람당 월급 월량은 은량 1량 5전, 행량 염체에 필요한 은 1량 5전, 옷 신발에 필요한 은은 3전, 호상으로 은 3전 등 도합 3량 6전을 주고 그 장령들에게도 늠량을 후히 주기로 의논하였습니다. 1년 7일 계산하면 대략은 은이 200만 양인데 날마다 지출하여 본색의 양료는 이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이미 8월 4일에 구체적으로 국왕에게 이자하여 잘 계획해서 회답하라고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회답이 없었습니다. 2만 명의 군사 한 사람에게 월량으로 주는 1량 5전을 1년으로 계산하면 은이 도합 36만 양인데 이것은 중국에서 부담하여 지출할 것이고 조선이 부담하여 지출할 것은 다만 2만 군사의 행량, 염체, 옷, 신발, 호상에 필요한 2냥 1전이니 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은이 도합 64만 양입니다. 해국에서 두 나라가 부담하여 지출할 수를 알지 못하여 다시 불편스럽게 의복할까봐 서둘러 이거를 보내는 바이니 본관은 은 이 폐문의 사리를 조회하여 구체적으로 국왕께 아뢰고 전번에 보낸 자문과 그를 조회하여
수목을 분별, 알맞게 계획해서 속기 회의자를 만들어 긴급히 시행하도록 할 것이며 다시 시일을 끌지 말고 패문을 보내주도록 하십시오. 이 패문을 조승국 대신 윤근수가 받기 바랍니다. 용병비가 많이 들어간다. 선조 7월 41권 선조 26년 8월 11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황정욱에 대한 의율하기를 아뢰니 답하였다. 이미 멀리 기양봇에 냈으니 의율할 것 없다. 선조 7월 41권 선조 20년 8월 11일 임진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유총병에게 이자하는 문제를 어제 이미 개하하셨습니다. 외적이 전에 진주를 침범하겠다고 말하였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말이 사실로 드러나 드디어 성이 도륙당하는 참화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경주를 침범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왕제의 서장을 보건대 8성에 둔거하고 있다고 하니 절대로 물러갈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흉물을 헤아리기 어려우니 급히 공격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본도에 당패되고 호남의 곡식을 제때 운반해 오지 못하였으므로 중국군 6만이 줄이는 고통을 자주 당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만리 타국에 나와서 고생하고 있다는 뜻도 아울러 자문에 언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41권 선조 26년 8월 11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삼가 접반사 김수의 장기를 보건대 친히 경락에 가서 치사하라는 찬흑의 말이 근리한 듯 하지만 이 사람의 말은 변화무쌍하여 믿고 따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락에 다만 1차의 상견만을 허락하였을 뿐이니 감히 다시 접견해 주기를 바랄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서둘러 능침을 성알하고 겸하에 속히 진주하여 유민들을 진무하라는 경락의 권유를 여러 번 받았으니 이미 서울로 가기 위하여 전진 중이므로 몸소 치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말을 잘 꾸며 대답할 것을 접반사에게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41권 선조 26년 8월 11일 임진 네 번째 기사. 밤 2경부터 달과 목성이 전도를 같이 하였다. 3경에서 4경까지 객성이 천창성 동쪽 제3성 안 삼천쯤에 있었는데 형색이 천창성보다 약간 희미했다. 해성은 망각이 사라진 뒤로는 날마다 점점 희미해졌고 4경 이전에는 달빛 때문에 보이지 않았으며 5경 이후에는 구름에 덮여 해성이 머문 곳의 성차를 관찰할 수 없었다. 선조 7월 41권 선조 26년 8월 11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상이 어가 앞에서 강세의 부로들을 불러 전교하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대가가 오랫동안 서방에 머물렀으므로 서방의 백성들이 온갖 유욕으로 인하여 다른 지방보다 갑절이나 더 고생을 하였다. 중국 장군과 중국 군사 및 대소 사신들을 일로에서 지공하느라 백성들이 지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는 마음속으로 측은히 여기고 있다. 그러나 서방 백성들의 힘으로 인하여 전진하게 되었으므로 특별히 금년 조세의 반을 감면하도록 하였으니 너희 백성들은 나의 뜻을 알아주기 바란다. 이 현의 부로와 관속에게 직을 제수하거나 혹은 역을 면제해주고 떠나겠다. 내가 부득이 떠나지만 연연한 마음이 있는데 너희들도 어찌 정이 없겠는가? 하니 부로들이 모두 통곡하며 절하였다. 선조 7월 41권 선조 26년 8월 11일 임진 여섯 번째 기사. 헌부가 황정욱을 의율하기를 아뢰니 답하였다. 어찌 의율할 수 있겠는가? 이 멀리 기양 보내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선조 7월 41권 선조 26년 8월 11일 임진 일곱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삼가 주청사 황진의 장기를 보건대 따로 제신을 보내어 배신을 속히 방송해 주기를 간청하라고 하면서 신은
그가 붙잡혀 있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고 있으나 신의 힘으로는 경락의 마음을 돌릴 수 없으므로 이렇게 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다른 제신을 보내어 간청한다 하더라도 경략이 덜어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급함을 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도 늦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여야 할지 몰라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부산의 외적이 돌아가지 않고 있으니 경락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간절히 고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11일 임진 8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이런 내용으로 간곡히 고할 것을 전교하셨습니다. 부산에 주둔하고 있는 외적에 관한 일로 지금 자문을 보내 급한 상황을 고하려 하는데 다시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배신을 속히 발송하기를 허락해달라는 내용으로 주청하여 또 이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11일 임진 9번째 기사 행 판 중추부사 윤근수가 치게 하였다. 장기고의 경락 말에 분부하기라. 오늘날 일의 대치가 거의 완수되어 이미 그대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군사를 교체하여 선후의 대책들을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유정등의 보고에 의하면 이미 군량이 떨어졌는데 왕자가 지나온 후로는 그곳에 관량관이 이내 양곡이 떨어졌다고 보고하였으며 마료도 6일 동안이나 끊어졌는가 하면 또 합력하여 지킬 조선의 장병도 유정 앞에 나타나는 자가 없는 데다가 성대를 쌓는데 조발할 인부도 없다 한다. 삼국에서는 그대 나라를 위하여 마음과 힘을 다하고 있는데 그대 나라에서는 도리어 심상한 일로 여겨 태평세월처럼 생각하고 있으니 앞으로 일이 진실로 염려스럽다. 가령 그대 나라의 장병이 지킨다 하더라도 양곡이 없다면 어찌 지킬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할 말이 있다. 서울 이선은 중국에서 보낸 양곡으로 충분히 접지할 수 있으니 차치하고 관계하지 않겠지만 서울 이동은 반드시 그대 나라에서 마련하여 공급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어찌 무리한 일이겠는가? 그리고 장병을 아직까지 발송하지 않고 있으니 유정 등이 유병한다 하더라도 누구와 더불어 협력하여 지킬 것이며 인부를 조발하지 않는다면 누구와 더불어 성대를 쌓아 방어의 계획을 세우겠는가? 오늘날 밀력이 가경하기는 하지만 어찌 이것에 얽매여 만세히 장구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야 되겠는가? 또 그대 나라가 노이아께서 조선 경내에 머물러 있을 때에 지세의 허미를 보아 성을 만들고 대를 쌓는다면 천병도 도와줄 것이지만 만약 노이아께서 강을 건너간다면 그 누가 그 일을 주관하겠는가? 지금 중국 장명 중에 철수하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이가 없는데 그래도 유병시켜 뒤 처리를 잘 하려는 이는 오직 경략한 사람뿐인데 배신은 모름지기 즉시 국왕에게 알려 양국을 준비하여 접제하고 장병을 선발하고 협력 방수하고 인부를 조발하여 성대를 쌓게 할 것을 잠시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계획하여 즉시 거행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지난번에 오 배신이 가지고 간 자문에 대하여 속히 회자할 것도 상의하여 시행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동월 동일의 서장에 어제 소흥부 사람으로 수비 신병이라는 자가 유구 통사 한 사람과 이곳에 왔는데 이들은 바로 석상서가 보낸 사람들이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 작년 뇌변이 처음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많은 뇌물을 가지고 일본으로 들어가서 외의 정세를 탐지하여 오겠다고 청원하므로 병부가 성지를 받들어 은 500냥을 노자로 주어 보냈는데 금년 7월 3일에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유고에서 분명히 들었는데 작년 9월 13일에 성이 시인 수하의 장군이 올린 독주를 마시고 관백이 죽었다 하니 지금 조선을 침범하고 있는 외를 총섭할 사람이 없으므로 삼가 황상께 알려드린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석상서는 그 말이 거짓말을 한다고 꾸짖고 이들을 경락에게 보내어 그 허실을 대질하도록 하였는데 병이가 경락을 보고서 역시 관백이 죽었다고 하니 경락이 말하기를 서와 사 두 사신이 친히 관백과 다말을 하고서 돌아왔다고 하는데 너는 관백이 죽었다고 하니
너의 말이 사실이라면 너는 높은 벼슬을 하게 될 것이지만 만약 거짓이라면 너의 목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넌 서울과 부산 등지로 가서 다시 탐문하여 오라 하였다. 경약의 문하에는 모두들 그의 주장이 황당한 거짓이라고 말하는데 병이라는 자는 바로 심유경의 족속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심유경의 동족이 아닌 별개의 심가라고도 한다. 그 사람은 그대로 이곳에 있고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선조 7월 41권 선조 26년 8월 12일 계산 첫 번째 계산 낮에 크게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렸다. 선조 7월 41권 선조 26년 8월 10일 계산 두 번째 계산 상이 중화의 민가에서 출발하여 저정에 낮수라를 들고 황주 땅 윤빙의 집에서 유숙하였다. 선조 7월 41권 선조 26년 8월 12일 계사 세 번째 계사 왕세자가 강서현에 있었다. 선조 7월 41권 선조 26년 8월 10일 계사 네 번째 계사 중화의 부로들이 어가 앞에 와서 통곡하며 아뢰기를 대가가 이곳에 머물러 계심으로 마치 부모처럼 믿었는데 지금 저희들을 버리고 떠나시니 저희 백성들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의 공으로 내가 서울로 가게 되었다. 그대 고을 사람들이 극력 방어하였으니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하였다. 선조 7월 40일권 선조 26년 8월 10일 계사 다섯 번째 계사 장운익에게 전교하였다. 외적은 여전히 부산에 있으면서 경주를 침범하려 하는데 경리학은 군사를 철수하여 돌아가고자 하니 우리나라의 민박한 실정을 진술하는 것을 지어 간청하라는 내용으로 윤근수에게 하유하라. 선조 7월 40일권 선조 26년 8월 10일 계사 여섯 번째 계사 사건은이 황정욱을 의율하기를 아뢰었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선조 7월 40일권 선조 26년 8월 10일 계사 일곱 번째 계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첫반사 이 덕형의 장계 속에 이 제독이 철사에 돌아갈 적에 소서비를 대동하고 함께 가려는 의사가 있는 듯 하였다 하였으니 매우 경악스럽습니다. 우리를 들어 강력히 간증하는 것은 전을에 이미 극진히 하였으니 앞서 말한 사항을 가지고 이 덕형의 장계의 한 내용에 대략 의거하여 미리 경락에게 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린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 7월 40일권 선조 26년 8월 16일 계사 여덟 번째 계사 묘시와 진시의 한 무리가 지고 조와 이가 있었다. 밤 1경에서 2경까지 달빛이 매우 밝았으나 그 뒤로는 구름이 짙게 끼어 해성과 객성을 관측할 수 없었다.